진짜 유튜버네 이제. 죄송해요. 아 우리는 아직 유튜버가 안 됐어 내가 볼 때. 네, CG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CG계의 막말러 퍼니팩토리 공장장입니다. 오늘 엄청난 분을 또 섭외를 해왔습니다. 이 유튜버. 이거 좀 웃겨. 아 제가 이게 굉장히 영광이에요. 이렇게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 저희 EBS라고 생각하시면 우린 EBS 여기 뭐야? 케이블 TV, 이게 오해가 있는데. TPN, 아니 그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이게 오해가 있는데 제 채널 보시면은 아직 저도 재미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교육 방송적으로. 근데 아니 교육방송 아니야. 이쪽 특히 되게 어떻게 보면 매니아적인 분야거든요. 이 영상 기술, 뭔가 이 영상 제작, 영상 편집 이쪽으로 본다면.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파일을 잘 먹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볼 때 다양하게 올리시잖아요. 응. 뭐 리뷰도 하고 뭐 까는 얘기도 하고 뭐 CG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네. 별거 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약간 이 유튜브 채널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냥 하시면은 무조건 잘 돼요. 맞아요. 진짜로. 네. 리뷰 이런 것도 뭐 잘 나올 때 가끔 있는데 그거보다는 까는 거? 정석의 길이 있고 약간 마도의 길이 있는데 그쪽 길을 선택하셨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마도의 네. 길이 있어. 마교 그주 이제. 아니 근데 그래요. 이제 제 채널이 이제 제가 영상 제작자로 한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좋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 채널의 정체성이 어떤 30대 아재가 나와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어그로 좀 차지를 해야죠 저도. 그 교육으로 배우려는 그 취지가 사실 많잖아요. 공부라기야. 공부란 게 재미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루해요. 그치. 재미없고. 근데 그 부분들을 저희도 사실 되게 매일 하고 있지만 어렵거든요. 이걸 좀 재미있게 풀어낸다는 게. 근데 되게 대중성 있게 재미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 이런 봤으면은 되게 좋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보시는 분들에게 이것도 너무 꼰대 발언일 수 있는데 지금 세대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근데 제 채널에 이제 어떤 교육적인 이야기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그래요. 이제 제가 좀 배움이 짧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을 하려면은 제가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틀린 정보를 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부나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드리는 게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다들 솔직히 알고 있잖아. 내 실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 그건 사실이에요. 네. 여기서 또 뼈 때린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거 내가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실력이 겸손한 거예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퍼니팩토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펌팩 공장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이제 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얼마 전 퇴사를 했는데 최근의 경력은 케이블 채널에서 OAP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영상의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서 사실 모션 그래픽 쪽 네, 파트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큰 틀에서는 몇 번 좀 얘기를 해주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는 좀 다루지를 못했거든요. 저희 그냥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초대를 했는데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번 겨울인가요? 우리가 한번 보자 얘기를 했던 게 그러고서 이제 거의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저도 정말 뵙고 싶었고 이렇게 뵈가지고 제가 영광이죠. 네, 멀리서 와주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죠? 제가 이제 서울 강서구 쪽에 살아서 이제 이쪽에 두 분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제가 차가 없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차 대신 집이 있으시니까 이게 승리자죠. 그게 안방만 내 거야. 나머지는 내 거예요. 저는 안방도 없는데 영상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랑 네. 영상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기획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직접 드러내서 하는 이거를 그냥 볼 때는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맞아. 유튜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해보면 진짜 힘들죠. 처음에 영상 제작자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유튜브 저렇게 찍어가지고 했는데 뭐 10만 뷰가 나와?
여보면 내가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네. 잘 된 분도 있기는 해요. 아, 맞아. 한데, 그런 있긴 해요. 잘 되기 근데 진짜 흔치가 않고 오래가지 못한 경우도 좀 봤어요. 아무튼간에 그렇죠. 이게 유튜버로서의 성공은 열에 하나고 예 아무튼 경쟁이 아무튼 되게 치열하죠. 예 엄청 많죠. 예 유튜브 이제 많이 알려지면 확 몰리는 그 시장 순리가 있으니까 아무튼간에 그 영상을 전문적으로 특히 이제 모션 그래픽 쪽으로 방송 출신이면서 경력도 있으신데 이 유튜버로서 네. 활동하는 걸 봤을 때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리고 그 입문하는 영상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되게 유익하고 시원시원하게 또 저희와는 또 약간 다른 특징이죠. 예, 네. 예. 아 근데 유익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건 좀 오해가 있는데. 뭐 뭐든 다 유익. 아니 어찌됐든 간에 실무의 현실을 예. 시원시원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채널은 솔직히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야 영상 제작하지 말고 공문 준비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좀 얘기 나눴지만 영상에도 아무튼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VFX 쪽이고 이제 토이리님은 그래도 이제 3D 쪽, 저는 이제 2D 쪽. 또 이 각자의 파트에서도 또 약간 세분화가 나뉘어지는데 이 모션 쪽은 저희가 이제 그냥 큰 틀에서 또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전문 쪽은 아니고 멀찌감치서 본 그런 지식은 있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이 조각이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모션 그래픽에서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AP라는 것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모션 그래픽 디자인은 먼저 디자인을 영상으로서 만들 때 시간의 개념이 추가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잘 만든 디자인에 움직임, 모션이 더해진 게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모션 넓게 봤을 때는 모션 그래픽인데 그 안에 2D도 뭐 아트워크가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있고 3D도 그 안에 다양하게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뭐 매핑, 렌더링 또 다양한 분야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넓게 봤을 땐 모션 그래픽이지만 그 안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일했던 부분은 OAP이고요. OAP는 온에어 프로모션. 쉽게 보셔서 방송국에서 그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고 채널의 디자인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보셔서 가장 유명한 채널의 OAP는 JTBC가 있겠죠. 이제 김윤아 씨가 부르는 징글송에 맞춰가지고 JTBC가 정립한 다양한 이미지, 그래픽을 보여주는 거. 이게 OAP로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AP 제작 업무를 하면서 저는 딱 한 분야의 VFX와 뭐 3D 딱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고 제너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잡무부터 2D, 3D 뭐 촬영까지 다 하는 제너럴리스트다 보니까 딱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해드리긴 좀 그래요. 그냥 영상 제작자 아니면은 모션 그래픽 디자인. 예를 들면은 뭐 예고편 이런 거. TV에 뭐 예고편이나 아니면 타이틀이나 뭐 네. 엔딩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브릿지나 뭐 이런 영상들을 위주로 하는 게 이제 OAP 팀의 일이니까 네. 그런 일을 위주로 하시는데 일부분에 그냥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접근할 수 있는 약간 그쪽에서의 제너럴리스트시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일단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요. 방송국에서는 제가 일했던 곳은 드라마 채널이고 드라마 예고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티저 스팟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했던 주 업무에서 큰 일은 채널 네트워크 디자인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OAP 업무. 네. 채널의 전체 디자인을 하죠. 연령고지라든가 아니면은 넥스트 그 다음에 스테이션 아이디라고 그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 네. 이런 것도 제작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촬영도 하고 컴퓨터도 고치고 네. 네트워크 관리도 하고 다양하게 짐도 많이 날르고 거의 전체를 총괄하는 팀장급으로 또 하신 거잖아요. 예. PD급이시네 거의 PD급. 아무래도 좀 이제 편성팀과 함께 방송이 나가는 것에 영상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작물 관리 이런 것도 했었죠. 입문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준비를 하고 싶고 뭐랄까 학구열에 그 뜨거운 친구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분들 좀 입장에서 질문 몇 개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2D, 3D 얘기하는데 네. 뭐
일단 어떤 툴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죠. 일단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는 제가 이제 영상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거를 2000년도 초반쯤에 군대를 막 전역할 때 알게 되어서 네. 한번 도전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고 제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업계의 표준 툴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회사가 있다면은 8개의 회사가 그 툴을 사용을 해. 그렇다면 자신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겠죠. 8개의 회사에 입사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장 업계의 기본적인 툴로는 애프터 이펙트. 요즘 친구들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애프터 이펙트가 있겠고. 네. 일단 그다음에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좀 더 3D적인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툴 선택은 결국에 그 툴 선택은 꼭 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션 그래픽으로 새로 시작을 하신다면 저는 추천드리는 툴은 시네마 4D. 스푸디. 그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현재 업계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처음 공부했을 때 2000년 초반이죠. 그때는 이제 NLE를 사용하지 않았고 테이프를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영상 제작에 대해서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장비가 필요하고 몇 천만 원대. 그러다가 이제 점점 NLE 시스템으로 바뀌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PC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잘 돌아갑니다. 테이프 시스템 이후에 NLE 시스템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널 컷, 그 다음에 프리미어 같은 시스템이요. 런리니어 시스템. 네. 2000년 후반부터는 이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을 할 줄 알면은 또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2010년이 지나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중학생, 초등학생만 돼도 또 이런 툴을 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프리미어만 해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었는데 프리미어로. 프리미어로도 모션 그래픽. 예전에 이거 언제야? 프리미어 4, 5 버전, 6 버전 그때 그때는 일반적으로 집에 사용하는 PC가 펜티엄 3, 4? 그 네,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장비라고 워크스테이션을 놓고서 NLE 편집 프리미어 같은 걸 다룰 때 그때는 이게 또 돈이 됐죠. 영상 제작을 하는 게. 그렇죠. 근데 2010년, 뭐 12년 지나면서 뭐 중학생분들도 다 이제 이런 영상 소프트웨어를 만지다 보니까 이제는 프리미어만 해서는 영상 제작자로서 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애프터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조금 더 전문가로서 만지던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또 많은 학생들부터 해서 만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루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다면 실력이 없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쵸. 애프터 이펙트만으로 먹고 산다? 정말 프로로서 잘할 수 있는 능력. 이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고 싶다. 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예, 조금 어려워졌죠. 이건 기술을 뛰어넘는 다른 부분이 많이 갖춰져야 되니까. 감각적인 부분? 일단 모션 그래픽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또 저도 좀 약간 생소하게 좀 알게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영상 소프트웨어와 영상 제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모션 그래픽만 딱 봤을 때는 2000년도 중반쯤에 이제 영상 제작의 트렌드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모션 그래픽의 트렌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홈쇼핑에서의 사전 영상이라고 일반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제품 홍보를 하는 트렌드 샷을 봤을 때는 이미지 예를 들어 의류 제품일 때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잘 보여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 중반 이후인가 어느 때부턴가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모션 그래픽의 트렌드. 좀 더 화려하게 모션이 많고 막 화려하게. 네. 요즘 유튜브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영상을 이렇게 컷을 봤는데 요즘은 그냥 영상 편집인데도 막 줌 확 하고 막 트랜지션하고 예. 그런 식으로 모션 그래픽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조금 기술적으로
모션 그래픽 실력이 낮아도 됐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더 많은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2D적인 느낌의 아니면 2.5 좀 나아가서 2.5D까지 가능한 애프터 이펙트 뭐 프리미어 이 정도면 괜찮았는데 C4D까지 3D 느낌까지 퍼포먼스가 있어줘야 또 좀 눈에 띄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하는 트렌드인 거죠. 2D 제작자가 3D가 과연 필요하느냐?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2D 제작자가 3D도 할 줄 알면 좋은데 2D 제작을 정말 잘 한다면 이제 2D 이미지를 가지고 상업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멋지게 트랜지션과 모션을 잡아서 만든다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드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모션 그래픽계 레전드 2D 디자이너 분이 계셨어요. 스핀 무브라고 이런 거 얘기들은. 네, 얘기해도 되죠. 스핀 무브라는 2D 모션 그래픽 전문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의뢰를 받으셨죠. 2D 실력으로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그림을 끝내주게 그린다면은 꼭 모션 그래픽을 배울 필요 없이 아트워크만 해서도 월에 200, 500만 원을 벌 수 있듯이 2D 모션 그래픽 디자인만 잘해도 그걸로 충분한 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은 3D를 안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좀 더 높은 기술적인 욕구가 있고 이제 다양한 작업을 해보고 싶어. 그랬을 때는 또 3D 제작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런 트렌드가 단순히 모션 그래픽 쪽만 그런 게 아니라 VFX조도 맞아요. 사실 좀 비슷해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약간 그런 게 느낀 게 예전에는 툴 자체가 되게 어렵기도 하고 제한적인 컴퓨터에서만 돌아갔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컴퓨터들도 좋아지고 그 다음 툴도 점점 쉬워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상향 편준화가 좀씩 되는 거죠. 맞아요. 모션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3D 쪽도 뭐 2D 쪽도 비슷하겠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좀 경쟁력이 있으려면 네. 가능하다면 네. C4D를 하면 더 좋다. 그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은 컴백님은 그 모션 그래픽 공부를 어떻게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공부를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학원을 한 군데도 안 가봤어요. 독학으로. 독학으로. 대박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다룬 건데 토이리님이 한 분 봤다고 하셨는데 그 한 분이신데요. 고수. 근데 이게 굉장히 독해야 돼요. 그거는 저는 독학으로 했지만 절대 추천하지 않고 기회가 되신다면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독학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은 뭔가 책상이 더러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집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또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독학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왜 좋은 거죠? 일단 돈이 안 들어가고 자 툴적인 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툴은 그 책이 3만 원을 내면은 웬만한 툴에 대한 책이 다 있어요. 애프터 이펙트, 3D, 맥스, C4D 이런 책들을 3만 원에 구입을 해서 그 책을 만약에 한 권을 혼자서 다 독학을 하고 익혀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3만 원이면은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닌다는 거는 학원비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6개월을 다녔을 때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네. 돈이 소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니면서 생활비나 이런 것도 추가가.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럼 결국에는 30대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작은 돈인데 20대 친구들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20대들이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돈을 번 걸로 프로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고 학원에서 툴을 배우는데 그 부분이 자신이 절실하다면 독학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도 비슷하게 얘기했죠. 네, 비슷하네요. 맞아요. 물론 프로 영상 제작자로 가면서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리려면은 전문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강습 같은 거 그것도 물론 받을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약간 질문 속의 질문인데 짧게만 그 얼마나 걸리셨어요? 독학하시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전문대를 갔어요. 그래서 전문대 2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저는 학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네. 그 2년간 공부에 투자를 했죠. 아, 대학을 다니는 와중에 취업 공부를 같이 하셨구나. 그렇죠. 이제 학생이 끝나면은 사회인으로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지 또 먹고 살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저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학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런 게 좀 실력만 보지 않냐, 그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 적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꼭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독하게 이렇게 열심히, 심지어 여기는 학교를 뭐 전문되긴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하면서도 그 불안함이라든지 부족함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더 한 거죠. 남들 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젊을 때 놀아야 되는데 노는 거 더 줄이고 좀 최대한 빠르게, 심지어 이제 군대까지 전역하셔서 시간이 더 빠듯함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저희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독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제가 그 공부할 당시에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당장 노가다를 뛰어서 돈을 벌지 않으면은 밥을 못 사 먹을 경제적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절실했어요. 내가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렇게 절실하게 독학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래요. 취업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또 계속 맞아요. 실력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희도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이게 뚫는 게 어려운 거지. 한번 뚫고 나면은 사실 좀 풀리는 게 그래도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까지 문제고. 그러면은 아까 어쨌든 그런 경제적인 장점을 얘기하셨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혼자 하는데. 독학의 단점은 실력이 빠르게 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서 했을 때 책을 보고서 내가 그걸 실습을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어. 그런데 네. 이제 뭐 이게 머릿속에서 또 금방 없어지면 다시 책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스승이 있거나 좀 선배가 있다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생 때의 공부로서 제가 영상 디자이너로 완성이 됐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명의 영상 디자이너로 완성이 되기까지는 한 5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해서. 예. 토이리님도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으시죠. 아, 그럼요. 진짜. 근데 대단하네요. 독학으로 진짜 어려움이 저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사실 보거든요. 장점보다는. 많죠. 내가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랬어. 학원 가요, 여러분. 그렇죠. 학원을 가도 결국에는 공부하는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 20명은 끝나면 술 먹으러 가지. 네, 맞아. 그러면 방송국에 어떻게 취업하셔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프로덕션에서 1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홈쇼핑 본사에 또 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됐고 케이블의 드라마 채널을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거는 친한 선배가 이제 오퍼를 줘가지고 저쪽에서 사람을 뽑는다 추천을 해줘서 그쪽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포트폴리오를 내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선배가 그러면 추천을 잘 해주셔서. 그렇죠. 초보자이신 분들은 자신의 이력을 보여주시고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실력자를 구하고 그거는 아무래도 추천으로 서로 이제 추천을 해줘서 입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인맥을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다. 학원의 장점이 또 그게 있어요. 인맥. 그렇죠. 독학보다 인맥으로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해 나가기 더 좋은 거. 요거는 꼭 하나씩 구해야 돼요. 저희가 그 인맥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토이리님과. 같은 학원. 네, 그쵸. 이게 좀 부러워요.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도 그런데 사실 취업을 하고 회사에서의 인맥은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실력이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더 서로 도와주고 네. 응원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어쨌든 인맥이라고 하시긴 한데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볼 거 아니에요, 이력서랑. 그럼요. 그런 거에 좀 팁을 좀 저희 팬들에게 알려주세요. 뭐 이 바닥에서 일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에요.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까지는 조금 포트폴리오의 트렌드가 쇼릴 형태였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중에 잘한 거를 보여줬는데 요즘의 포트폴리오 트렌드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작품, 그걸 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포트폴리오로 평가받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딱 영상 작품 딱 하나만 보여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거, 기획서라든가 제작 과정에서의 뭐 모습들 이런 게 첨부가 된다면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단순히 뭐 기술적인 거, 퍼포먼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더 많은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랬을 때. 전반 어떻게 보면 약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다는 얘기죠. 워크플로우 전체적으로 자신이 참여한 부분과 어떤 게 제작이 됐나 그런 흐름도 중요하고, 저는 영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영상이란 매체로 시청자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기획 의도, 의도라든가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 이거를 잘 표현을 했는가, 연출력. 네, 뭐 연출력과 기획력, 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입사하실 때 포트폴리오로 하시면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다 그랬을 때 좀 더 네. 감독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이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포트폴리오도 있겠네요. 그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툴에 대한 기술적인 튜토리얼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결국에는 영상이 아까 메시지라고 얘기를 드렸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단순히 기술 데모죠. 그 뭐 예를 들어서 3D다 그러면 3D 만들 때 막 이렇게 콱 멋있게만 만들고 네. 땅 하는 거 이런 그렇죠. 거 포트폴리오로 내면은 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맞아. 개인 예술 작품 만드는 걸로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개인 연습이라든지 과제로 내는 건 예. 상관없죠. 포트폴리오로 내는 작품은 하나의 완성된 영상으로 내야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기승전결이 있고 하나의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는 이야기. 네. 이게 저희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단순히 기술만 보여주는 건 사실 그 사람이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거 표현하고자 크리에이티브성.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가끔 보면 그런 거죠. 막 화려하게 뭐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막 네. 이렇게 막 얘기했어. 그러면은 좀 별로 좋진 않은 거다. 뭐 나쁘다 이런 거 아니고 포트폴리오 취업 제출용으로 좀 그렇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냐면 저희도 그런 거에 처음 공부할 때 그런 게 멋있잖아요. 일단 CG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거에 이쪽에 그 길을 매력을 느껴서 공부를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할 때는 또 너무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일을 해보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면은 어떠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하겠지만 1인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내가 기술력으로 막 확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진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들어라. 이걸 했을 때 이거를 처음부터 잘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기술 능력이 뛰어난데 이야기를 하나 30초 내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기술 수준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홍보 영상으로서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완결시킬 수 있는 제작자를 더 원할까, 네. 이런 부분이죠. 기술은 뭐 잘하면 좋은데 이거 기특하다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 정도고 사실 기술은 다시 알려주면 되거든요. 다시 알려줘야 되고 예. 마지막 질문인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이제 나 이거 너무 어렵다 질문. 일을 하면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영상 제작 일이 조금 재미가 없어졌죠. 조금 왜 이렇게 안 해요? 재미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일적으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일적으로 하다 보면은 좀 고리타분해지고 맞아요. 자기 틀에 막힌단 말이야.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는데 조금 흥미를 잃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유튜브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작, 이걸 한번 도전이지 도전. 내가 유튜브라는 컨텐츠에서 나의 이야기나 이런 거를 하면 재미있겠다. 그래서 순수히 제가 즐기는 목적으로 제가 이걸 하면 재밌겠다.
물론 광고로도 나오면 치킨도 사 먹어야지. 수익도 생각하고. 수익도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내가 돈을 막 벌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유료 강의 해드리니까 들으세요. 저는 자본주의의 노예고 저 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경제적인 활동을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추천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뭐 수업을 듣고 그랬을 때 30만 원의 돈을 저한테 준다면은 저는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안 됐다, 강사로서. 내가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준비가 돼야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거는 근데 뭐 완벽한 거는 만들기 좀 어려운 거라서 뭐 100%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 느끼는데. 맞아요. 예. 일단은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지 말고 그 얘기 하면 안 돼? 누가?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좀 좋은 신문, 좀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진짜 하시고요. 진짜하세요. 시작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안녕하세요 공장장